지금 당신 몸 안에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60이 넘으면 그날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이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있다면 당신도 이미 무너지는 길 위에 올라선 겁니다. 무섭다고요? 무서워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의사로 40년 넘게 일하며 수천 명의 조용히 무너지는 노인들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저는 올해 85입니다. 지금도 매일 산책하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하지만 70 중반엔 저도 계단 하나를 못 오를 정도로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찾아낸 것, 바로 60 이후 사람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이 영상은 그 5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만 알고 있던 늙지 않는 비밀 하나도 드릴게요. 여기는 지혜발굴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게 당신의 남은 10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 몸 안에 지금도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무릎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 시간,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의사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70대 중반 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계단 하나가 산처럼 느껴졌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10초씩 걸렸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턱 막혀서 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진료 끝나고 앉아서 기록 쓰고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 대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보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40% 더 높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몸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근육은 줄고 혈액순환은 막히고 심장은 약해지고 당신 몸 안의 기름때처럼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 TV 보시는 분들, 지금 듣고 계시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 몸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혈당은 올라가고 소화는 멈추고 지방은 간에 쌓이기 시작하죠. 몇 년 지나면 당뇨, 고혈압, 지방간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제가 그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딱 3가지만 고쳤더니 기적처럼 몸이 달라졌어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기. 시계 보지 마세요. 휴대폰 타이머 켜놓으세요. 딱 30분마다 일어나서 1분만 걸어도 몸은 달라집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소파든 식탁이든 어디든 좋아요. 무릎과 허벅지, 배 근육까지 살아납니다. 그게 당신의 다음 10년을 지탱할 기둥이 됩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단 내려가기, 마당 돌기, 복도 한 바퀴 뭐든 좋습니다. 지금도 소파에 앉아서 듣고 계신가요? 이제 일어나세요. 지금 딱 1분만 움직이세요. 그게 당신 생명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사람들은 병원 가야 치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치료는 당신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초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팔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발을 끄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특유의 흘러내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즘 조금 기운이 없어요. 조금? 아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허벅지를 2번 짚고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이미 몸에 힘을 잃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심장도, 폐도,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물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걸으세요? 거의 안 걷죠. 무릎도 아프고 요즘은 집에서만 지내요. 정확했습니다. 이분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가 약해진 겁니다. 숨이 차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아프니까 못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실은 움직이지 않아서 아픈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70대가 되면 한 해에 평균 5% 이상의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냐고요? 근육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일어날 때 허벅지가 당기고 무거운 뚜껑을 못 여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제야 알아챕니다. 그 아주머니는 결국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은 낙상이고 골절이고 병상입니다. 그분이 묻더군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근육은 당신 몸의 힘일 뿐 아니라 균형 감각, 혈당 조절, 체온, 심지어 기억력까지 담당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당뇨 위험도 올라가고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이 없으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발뒤꿈치 들기 운동.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워주고 혈액순환과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리 힘이 없던 분들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들어 올리기. 한쪽 다리를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벽을 짚거나 식탁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계단을 오르고 걷는 힘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셋째, 허벅지 조이기 운동. 소파에 앉아 TV 보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건 겉으론 잘 안 보이지만 보행의 중요한 안쪽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당신의 다리는 다시 버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삶은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놓치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병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아픈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정말 맛이 덜 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혼자 먹은 밥은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전하죠. 8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늘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짧게 대답하시는 분이었죠. 몸은 멀쩡한데 얼굴은 항상 지쳐 있었어요. 눈빛도 흐렸고 입술은 굳어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고 지내세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니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시더군요. 자녀는 멀리 살고 친구는 다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다고요. 그분은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었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안 만나면 몸이 진짜로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웃고 울고 이런 걸 할 때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게 우리 면역력을 지키고 식욕을 유지시켜주고
기억력과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안 하면요? 몸은 진짜로 망가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고 사망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혼자 밥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쉽게 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기 쉽고 먹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누군가와 식사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와 통화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오신 할머니의 얼굴엔 처음 보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옆집 아주머니랑 전 부쳐 먹었어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말을 나누세요.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마트 아주머니든 상관없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당신 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만남을 정하세요. 매주 수요일엔 친구랑 차 마시기.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엔 손주와 점심 먹기. 이렇게 약속을 정해두면 삶에 기대가 생깁니다. 기다림이 있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복지관, 교회, 성당, 문화센터.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2번, 3번 가면 내 자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지금 귀찮아 나이도 있는데 뭘?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게 바로 고립이 당신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지내는 건 느린 자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 들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그게 85년을 살아온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습관입니다. 몸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머리가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되고 뭘 하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뇌가 점점 굳어가고 있는 신호. 그리고 그 뇌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이제 마지막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은 마지막 습관입니다. 몸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머리가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되고 뭘 하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뇌가 점점 굳어가고 있는 신호. 그리고 그 뇌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완벽히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성기 할아버지는 3번째 진료 때 제가 건네준 메모지를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 그리고 질문 하나. 제가 그에게 준 숙제였죠. 오늘은 뭘 배워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맨날 말하길래 찾아봤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이제는 그냥 쉬어야지. 배워서 뭐해 다 늙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뇌는 곧바로 굳기 시작합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퇴화합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V 보면서 재미없네라고 중얼거리게 될 때, 신문을 읽어도 글이 눈에 안 들어올 때,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귀찮기만 할 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움직이기를 포기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 안에서 신경 연결이 새롭게 생기고 그 연결이 우리 기억력과 감정, 집중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과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책 한 권 읽는 일,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일, 손주 이름으로 스마트폰 연락처 저장하는 일조차 왠지 버거워졌다면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매일 질문 하나 만들기. 왜 여름엔 모기가 많을까? 내 휴대폰 모델명은 뭘까?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만 있어도 뇌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순간 뇌는 생각하는 즐거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 보기. 복지관, 문화센터, 유튜브 강좌, 스마트폰 사용법 교실. 처음엔 낯설고 머리도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뇌는 그 낯선 자리를 살아있는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단어. 그 모든 게 뇌에게는 축복입니다. 셋째, 손으로 직접 뭔가 해보기.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요리를 해보든.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 전체를 자극합니다. 특히 기억과 연결된 감각, 움직임, 감정이 함께 작동하면 치매를 막는 뇌의 방어막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할아버지는 지금은 손주랑 카카오톡도 하고 매일 단어 하나씩 필기장에 써서 모읍니다.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자신의 뇌를, 삶을,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 들면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얻은 것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넷째, 매일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마세요. 한 번쯤은 돌아가도 좋고 처음 가보는 골목으로 걸어도 좋습니다. 뇌는 낯선 길을 만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처음 보는 가게, 처음 맡는 냄새, 낯선 풍경. 그 모든 게 당신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뇌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귀한 장기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뇌가 또렷하면 삶은 여전히 재미있고 의미 있고 사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보시겠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 스마트폰에서 사진 보내는 법? 내일 갈 새로운 산책길? 지금 이 순간 작은 걸 하나 배우는 그 선택이 당신 뇌에 생명을 불어넣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은 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런 분들께만 몰래 드리는 작은 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산 너머 들 너머 깜박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려서 약속은 엇갈리고 약은 2번 먹고 밥 먹고도 또 밥 달라는 할아버지들이 줄을 섰죠. 그래서 마을 이름이 깜박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 잊어버릴 줄 모르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죠. 쟤는 분명 도깨비한테 씌였어. 나이를 먹었는데도 기억이 너무 좋아. 그 할아버지는 날마다 뒷산을 돌면서 돌멩이랑 인사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배운 말, 다짐 한 줄, 까치발 10회. 이상하긴 했지만 그는 절대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는 매일 단어 하나, 다짐 하나를 노끈으로 묶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근데 기억을 잃는 건 하루를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어느 날부터 수첩을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마을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깜빡골이 아니라 또렷마을. 그건 말 그대로 모두가 또렷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단 뜻이죠. 이게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실제로 뇌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로도 살아납니다. 배움, 대화, 다짐, 한 걸음 걷기. 그게 연결되면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30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근육이 빠지는 걸 방치하는 습관. 걷고 까치발 들고 다리 힘을 매일 조금씩 되살려야 합니다. 셋째, TV와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지치고 있었습니다. 넷째,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습관. 외로움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합니다. 다섯째, 배우지 않고 멈춰버린 삶의 습관. 배움은 뇌를 깨우고 당신을 또렷하게 되돌립니다. 이 5가지만 오늘부터 천천히 바꾸신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고쳐보세요. 그 하나가 남은 1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제가 85이 되도록 또렷하게 살아온 그 늙지 않는 비밀 하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도 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딱 바라보며 한번 웃고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오늘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몸에 기운을 돌게 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걸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온 게 제가 지켜온 늙지 않는 습관입니다. 혹시 내일부터라도 당신도 해보시겠어요? 씻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몸은 기억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오늘도 괜찮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한테 먼저 전화해 보려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 다짐 한 줄이 당신 뇌에 불을 켜고 당신 삶의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께 슬쩍 공유해 주세요. 이거 들어보면 마음이 좀 달라져.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건강은 함께할수록 오래갑니다. 여기는 지혜발굴입니다. 다음에도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넝쿨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또렷하게 따뜻하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